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령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령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문철진입니다. 오늘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6.13 지방선거도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MBC 경남은 오늘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과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인구 2만 7천여 명의 의령군을 이끌어갈 의령군수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비초청 대상인 기호 6번 무소속 한우상 후보는 두 후보의 토론에 이어서 연설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MBC 경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의 자리와 발언 순서는 추첨을 통해 미리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하게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하신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정해진 시간을 초과할 때는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이선두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의령군수 후보 이선두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도 함께 하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령군수 후보 기호 1번 김충규입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 후보들의 각오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내가 의령군수가 되어야 하는 이유, 출마의 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각 후보당 1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령군수 후보 기호 1번 김충규입니다. 먼저 저에게 지금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령군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군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국민과 경영각지 회원님들의 권유로 군수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책임 있고 힘 있는 여당 후보입니다. 여당 후보만이 야당과 무소속 후보와 달리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과 부산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찰서장 청장들을 거치면서 중앙정치계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여당의 프리미엄과 중앙의 든든한 시간이 인력으로 다 지나갔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이선두 후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령군민 여러분, 기호 2번 이선두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38년 동안 도청과 시청, 군청에 다양한 업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의령 발전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우리 의령은 지금 인구는 줄고 경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살리기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군수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명정대하게 하고 잘할 수는 있습니다. 군수로서 능력을 평가받고 일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의령에서 터전을 잡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의령, 아이 잘 키우고 교육 걱정 없는 의령,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의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 이선두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후보들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농촌 지역의 공통적인 현안이기도 하지만 점점 줄어드는 인구는 의령군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을 꼽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의령군에 맞는 특화된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의령군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또 어떤 발전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1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이선두, 김충규 후보의 순서로 듣겠습니다. 자, 이선두 후보 말씀해 주시죠. 기호 2번 이선두 후보입니다. 저는 슬로건으로
다시 어령의 청춘 시대로 정했습니다. 과거 1965년도에 10만 7천 명이 살았던 것처럼 젊은 청년들이 아이를 키우고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있는 새 어령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함양 울산 간 고속도로의 조기 개통과 국도 20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완료되면 미래의 어령은 크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특화된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 분야에서도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시설농업과 친환경 농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간다면 분명히 어령농업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울러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 이순두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충규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사회자가 말씀하신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 유치 TF팀을 신설하고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령과 연고가 있는 삼성과 삼양화학, 풀무원 등 대기업과 알짜배기 중견기업 유치에 혼신의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백산 안희대 선생 및 각제후 홍의장 일대기를 영화화하여서 그 영화 제작 세트장을 무비파크화하고 인근에 대형 아울렛장과 주변 지역 먹거리타운 편의시설 및 위락시설 등을 유치하여 기업과 관광문화가 공존하는 명품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문제도 점차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주제 토론 시간입니다. 방금 답변을 하신 인구 증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후보들이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당 질문은 1분 30초, 그리고 답변은 2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질문과 답변을 다 하시고 반론권은 없습니다. 자, 주제 토론은 김충규 후보가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 이선두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충규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이 후보는 조금 전에 함양 울산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하겠다고 공약을 들었는데 조기 개통 관련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 한번 문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 저도 역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문의를 해보니까 해양 파악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는데 야당 후보로서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어떻게 조기에 개통하겠다고 하는지 이야기해 주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이 약 40km, 44km, 약 6조 원이 들어가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구간에서도 올해에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고속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도 우선입니다. 지금 저희들 엄용수 국회의원님께서도 우리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고 어저께도 만났을 때도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또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우리 구간에 빨리빨리 많이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면 아마 다른 데보다는 더 빨리 완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김충구 후보님께서도 여야를 떠나서 우리 함양 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선두 후보가 질문을 하시고 김충규 후보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 30초,
답변은 2분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선두 후보 질문해 주시죠. 예, 김 후보님께서는 인구 증가 정책에서 어령 연고 기업과 협의하여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고, 또 영화 제작 세트장과 대규모 아울렛 유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다 된다면은 어령으로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께서도 이 사업이 금방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있다라면은 말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어령에 내놓으라 하는 분들이 사실 13만 어령에서 27,8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별 관심이 없다라고 우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어령군의 최대의 위기임에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어령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정재계에 여러 가지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 인맥들을 잘 활용한다면은 우리 어령과 인구가 있는 삼성 CJ라든지 또 삼양화학이라든지 또 청정푸드 기업인 풀무원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리고 또 출향한 우리 알짜배기 중견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잘 유치를 한다면은 생각보다 쉽게 우리 어령이 3만을 넘어서 5만까지 돌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선 안희재 선생과 각지 홍의장 일대기를 영화화해서 그 영화 제작 세트장을 무비 확보하고 그 일대에 대형 아울렛장을 유치를 하고 주변에 머쿠리타운, 페니시라 위락시설을 유치를 한다면은 충분히 5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어령이 이런데 별 여태까지 군정에서 크게 반영되어 왔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거고 제 대회는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6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깨끗한 정책 경쟁을 위한 토론 주제는 서로의 공약 검증으로 한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선두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시죠. 예, 김 후보님의 먼저 6차 산업 육성 공약에 대하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5월 25일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6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저 역시 희망과 미래가 있는 선진 농업을 위해서는 6차 산업 육성을 제시한 바 있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세부 이행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6차 산업은 전국 어느 자치단체에서나 대동소이하게 추진하고 있고 우리 어령군에서도 6차 산업 육성으로 부자농촌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아래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6차 산업을 넘어 10차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하고 발전 속도를 높일까 합니다. 제가 김 후보자님께 6차 산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세부 공약을 보지 못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 후보자님께서는 이미 어령군이 시행 중인 6차 산업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6차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세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이 후보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6차 산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6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세부적으로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상으로 6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또 그 예비 후보자 홍보물에서 보면은
청정 전원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에 해모시설 정비라고 해놓고 그 항목에서 동일제지 축산시설 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제지는 아마 현 테린페이퍼 주 어령공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먼저 테린페이퍼 주 어령공장과 축산시설이 해모시설인지 먼저 묻고 싶고 우선순위에서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던데 정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가 잘 알다시피 동일제지 그 부분에 우리가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그 신도시하고 동일제지에서 나오는 그 매연, 허리를 이야기하기로 매연을 재보니까 그 이상이 없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새벽이라든지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 같은 데는 평상시하고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동일제지 쪽에 지금 매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으신데 저는 그쪽에 우리가 신도시 건설하고 매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누구라도 아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축산시설 폐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지금 현 군수께서 무분별하게 청정지역에 축산시설을 많이 허가해 준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호남 지역에서는 축산시설 허가도 나지 않는데 우리 어령만 들어오게 되면 축산시설 허가 다 나니까 우리 어령으로 몰려와가지고 청정지역에 할 수 있는 우리 어령이 지금 외지들이 기농하고 싶은 사람도 그것만 보면은 다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일제지라든지 축산시설을 아마 해모시설이 될지 안 될지는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청정제의 시설이 아닌가 판단하고 정비를 해 나갈까 합니다. 예. 테린페이퍼 주식 어령공장을 결국은 옮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적당한 준비를 부지가 하겠다는 것인지? 있으면은 옮겨야죠. 거기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거기에 신도시 건설을 왜 합니까? 지금 그쪽 신도시 입주하는 사람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이 불평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예. 혹시 옮기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시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적당한 부지를 선정해야 되겠죠. 아마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문을 닫는 것보다 옮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현실성이 좀 없는 것으로 그래 파기되고 있습니다. 그 테린페이퍼가 내뿜는 연기가 뭐 우리 어령의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로 연기가 나지 않으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으면은 연기가 나지 않도록 테린페이퍼가 정작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면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 기술로 비용이 좀 들어간다라면 충분히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계속 또 하나 더 하시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예번 후보자님의 그 홍보물에 보면 또 군립 장례 예식장을 건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관내에는 4개의 장례식장이 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은 경영이 어렵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을 두고 또 새로이 이 군립 장례식장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목장지를 오히려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자, 김충기 후보님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을 하실 시간이니까 답변을 하시면서 계속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농업인 그 월급제를 대표적인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참 좋지만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사실도 알고 있겠지요. 그 부작용을 알고 있다면은 그걸 극복할 만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인기에 영합하는 그런 공약인지 알다시피 지금 그 월급제를 시행하다가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만둔 지자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특히 의령에서 농업의 월급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공약이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농업인 월급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최고 먼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인 월급제를 하기 위해서 농협과 협의를 해서 출하 계획을 먼저 세우고 출하 계획의 30% 내지 70%까지 미리 출하 계획을 해놓고 미리 나누어서 출하 계획의 금액의 70%까지 나누어서 한 달 한 달 지급을 하고 출하가 될 때는 그 비용을 갚는 것으로 한다라면은 그게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의령이 약 5천 농가이고 쌀 농가만 약 1,500 농가가 됩니다. 됐고요. 그러면은 그게 농민들한테 무슨 덕이 됩니까? 아니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일시적으로 출하할 때만 소득이 생깁니다. 그 농약을 하나 살라 그래도 저축을 미리 해놓고 있든지 아니면 대출을 내어야 농약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달 생산되지 않을 때 1월 달부터 나누어 준다라면은 계획에 맞춰서 농비도 될 수도 있고 생활비도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 빚을 덤터리를 씌우는 결과적으로 그래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후보가 얘기하듯이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알차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다면은 농협이나 다른 계약을 이미 이용하면 되지 굳이 우리 이 후보 얘기하듯이 월급제를 해가지고 줄 이유가 없고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농민들 몇 분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선심성 공약이다. 이거는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들한테 별 소득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전 농가에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농가에 약정하는 농가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는 피해가 아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정하는 농가에 대해서만 시행을 한다라면은 전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풀뿌리 100대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특별히 발굴해서 내세울 공약이 제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 100대 공약 새로운 풀뿌리 공약이 있다면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시죠. 예를 들면 전통 음식 박람회를 유치한다든지 특화된 브랜드 쌀을 생산 공급하겠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물으면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야기했듯이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거고 다른 시군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공약을 100개나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수치가 후방된 게 아니냐. 아니 이미 다 알고 있고 전통식품 그거 안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으며 그거 가지고 풀뿌리 100대 공약을 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현실성이 없고 아니 공약이라는 게 모든 게 새로운 것만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고 잘하는 것도 공약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런데 100개나 더 하겠다. 예.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데 그 속에는 새로운 것도 있고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 몇 개만 공약으로 발표해야죠. 그 100개나 해가지고 앞에 풀뿌리 붙여가지고
공약이라고. 그럼 김 후보자님께서는 그 새로운 것만 공약으로 삼습니까? 예. 기존 하고 있는 거는 공약으로 하지 그거는 않습니까? 우리 유권자들한테 맡기고 예. 그 의병 재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의병 문화 관광 축제를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따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 의병 문화를 세계 최고의 관광 축제로 육성하겠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부분은 그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의령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MBC 경남에서 함께하고 있는 의령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관련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의령군은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이 34.6%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인 복지는 지원 위주보다는 노인 소득 창출이나 일자리 확대, 그리고 여가 활동 지원과 건강관리 같은 다양한 방안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통질문의 답변 시간은 각 후보마다 1분씩을 드리겠습니다. 김충규, 이선두 후보의 순서로 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김충규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예,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의령군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노인복지는 우리 군의 주요한 해안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분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노인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역 특산물을 이용하는 마을 기업체를 발굴하여 일거리를 만들고 간대에 산재해 있는 기업과 협의하여 부업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가 활동을 위해서 노인 전용 체육타운을 건립을 지원하고 마을 해관별 찾아가는 어르신 놀이 교실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객상 운영하고 국민 모두가 혜택받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충규 후보님 시간을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더 답변을 하시죠. 예, 둘째, 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100세 시대를 지향하는 일자리를 발굴 추진하고 경로당과 체육시설 주변에 시설 하우스를 설치하여서 공동 농작물 생산으로 소일거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게이트볼 장비 그라운드 골프장에 관리원 일자리를 마련하며 도내에서 우리 군만 지금 없는 복지부 산하 구민 자활센터를 유치를 해서 고용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끝나셨나요? 네. 자, 다음은 이선두 후보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답변 시간이 조금 짧은 것 같아서 2분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의령군수 후보 이선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치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존경을 받고 언제 어디서나 당당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질병과 치매 관리에서부터 일자리, 안전에 이르기까지 행정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활기찬 삶을 위해 공익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00개의 일자리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1000개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는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홀로 어르신에 대한 안전망도 완벽하게 갖추겠습니다. 또 치매 환자에 대한 간병비 지원으로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어르신들이 국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천원 택시 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어르신들의 안식처인 경로당과 쉼터를 깨끗하게 정비하겠습니다. 봄철에는 미세먼지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로당 운정비도 인상하고 지급 방법도 개선하겠습니다.
또 어르신 희망 보금자리 제도를 운영하여 고령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어령읍에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을 설치하는 등 우리 어령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새 어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선두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고 선택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모두 끝났고요. 이번에도 역시 후보자 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6분씩 주도권을 잡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서로의 자질 검증으로 하겠습니다. 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은 가능한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앞서 토론에서는 시간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질문을 하시는 바람에 답변할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선두 후보부터 시작하시죠. 예, 제가 그동안 만난 주민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군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청렴하고 정직해야 한다. 청렴 없이 쌓아 올린 공적은 바람만 불면 넘어지는 사상누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 사람을 알려면 지나온 과거를 보면 안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군수라는 자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군정을 수행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수의 덕목은 한마디로 청렴과 능력이라고 보는데 우리 김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늘날의 공직자 덕목 중에 최고가 청렴이죠. 청렴인데 그런데 지금 이 후보께서 청렴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질문을 드리겠지만은 학력 허위 기재에다가 전가 사실에다가 그리고 지금 이 후보를 둘러싸고 지금 여러 가지 돈을 뿌리니 많이 하는 게 지금 첩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청렴하고 정직하고 능력을 논한다는 게 제로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예. 저는 스스로 이 종합행정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청과 김해시, 사천시, 창녕군청, 어령의 면사무소까지 38년간 크고 작은 기관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직을 맡아 지방행정의 전 분야를 두루 섭렵했습니다. 창녕군에 근무할 때는 금호중공업을 비롯한 기업 유치와 김해시에 근무할 때는 도자기 축제 등 축제에 참여, 사천시에 근무할 때는 바다 케이블카 설치 추진, 종포 일반 산단 추진, 항공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많은 큰 일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동안 행정 경력과 검증된 능력으로 어령의 미래를 책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김 후보자님께서는 경찰 출신이시고 또 30년간 경찰에 봉직하시면서 경찰서장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역임하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특히 대형 사건 해결에도 앞장선 수사통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준비된 군수 후보감이라고 밝히신 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수 자리보다는 오히려 국회의원 자리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치안을 근간으로 하는 경찰행정은 종합행정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행정은 농업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있고 주민 불편 해소도 있고 각종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등 정말 좀 복잡한 그런 행정입니다. 그런데 김 후보님께서는 30년간 경찰 행정을 하셨는데 준비된 군수 후보감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직까지도 적절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 후보가 너무 과찬이라서 하여튼 듣기는 좋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게 지원하고 참모의 차이입니다. 지금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사천 부시장 할 때 뭘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사천 부시장이 한 거지
부시장이 한 게 아니라 시장이 한 거잖아요. 저는 서장을 5번 하고 단장을 1번 하고 청장을 2번 하면서 지휘관만 했습니다. 지휘관은 자기 책임 아래 자기 행정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후보는 지휘관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종합행정 제가 우리가 조직 원리를 따지자면은 군 조직이나 경찰 조직이나 일반 행정 조직이나 똑같죠. 제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일반 행정은 종합행정이고 치안행정은 종합행정이 아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히려 치안이 더 종합적일 수 있죠. 우리는 국가직이고 그건 지방직이잖아요.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거하고 조그마한 지방을 경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고 또 제가 만약에 군수가 된다면 저는 디테일한 문제까지도 제가 하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실국장들이 있는데 뭐 한다고 군수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것만 살피겠어요. 오히려 밖에 나가가지고 비즈니스맨을 자처를 하면서 우리 어령을 어떻게 살릴 건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더 잘한 지자체 가가지고 벤치마킹하고 중앙에 다니면서 예산 확보하고 저는 그게 지휘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후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기업지나 바다 케이블카 설치 이런 부분이 뭐 시장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휘관이 일을 다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부시장의 위치에 있으면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충규 후보께서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시는데요. 뭐 하셨던 얘기 계속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이 후보는 초등학교 나오셨죠? 독립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부림초등학교를 나왔습니까? 예, 제가 학교를 다닌 거는 독립초등학교이고 저 명함에도 보시면은 독립의 갈로 열고 현 부림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그 작년 10월 이전이 아니죠. 자, 한 3년 동안 이 후보가 부림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림초등학교 43회라고 명함을 제작해서 배포한 사실이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부림초등학교 43회 그 지금 동창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별개의 문제고 이미 부림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부림초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명함을 제작해서 배포한 사실은 선거법상 중대범죄입니다. 이게 수사만 제대로 된다면은 당선돼도 이게 못 버티죠. 어쨌든 간에 우리 부림초등학교 전체 동문들한테 씻지 못할 불명예를 안겨주었는데 사과할 용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제가 부림초등학교 독립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 부림초등학교라고 그 명함에도 표시대가 있는데 작년 10월 이전에도 그래 땡이 아니잖아요.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명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초등학교는 수십 년 전에 폐교가 되어서 학적부가 부림초등학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창회도 지금 동창회 부회장도 지금 맡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씻지 못할 부림초등학교한테 큰 불명예를 안겼다니까. 아니 부림초등학교 졸업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부림초등학교? 아니 누가 부림초등학교 지금 우리 학적부가 전부 부림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 지금 폐교된 학교를 관리할 따름이지 안된 졸업이 졸업을 했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졸업 때문에 부림초등학교로 나옵니다. 이거는 선거법상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고. 판단은 선관위나 해서 하겠죠. 물론. 당연히요. 그런데 지금 부림초등학교 동문들한테 사과할 용의가 없다. 부림초등학교 우리 동문회 지난번 동창회 할 맡고 있는데 부림초등학교 동문회 왜 사과를 합니까? 부림초등학교 동창회 할 때 제 대해서 분명히 그랬죠. 부림초등학교 43회 졸업생이라고. 부림초등학교 지금 43회가 맞지요. 부림초등학교 졸업도 안 하는 사람이 43회란 말이에요. 부림초등학교를 치면 43회가 맞죠. 그러니까 동창회에서도 우리 동문회에서도 지금도 부회장직을 하고 있죠. 사실을 오도하지 말아요. 초등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부림초등학교 동창이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학적부가 자, 합쳐지면서 됐고요. 예. 이 내추도 하는 것이 됐고, 그리고 전과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과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가벼운 음주였지만 제가 반성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때 공직의 직위가 뭐였습니까? 김해시청에 근무할 때입니다. 자, 지금 아까 얘기처럼 이런 전과에다가 또 아까 학력 허위 기재한 것을 아주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학력 허위 기재했다 그런 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봅시다.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전에 저 답변 과정에서도 청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소문을 듣고 뭐 어떤 이야기가 있다 그랬죠. 내추도하는 그 부분에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래 합시다. 책임지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 하고요. 자, 지금 이 후보는 재산이 2억 4,600이지요. 예, 저도 재산 등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래 했는데 지금 한간에는 그 유권자들한테 서너 차례 돈을 뿌렸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아니 돈을 뿌렸으면은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십시오. 그러게. 그걸 왜 누가 헛소문을 내는 그런 거예요? 소문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죠. 김 후보자님 쪽에서 마타도 작전으로 쓰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참 정말 곤란한 말씀이네요. 참 뻔뻔스럽네요. 자, 그러면은 2억 4천밖에 안 내는 양반이 불법 선거 자금을 쓰지 않았으면은 누가 뒤에서 돈을 대줬다는 건데 이런 것들 불법 선거 자금이라는 게 선거 사용처가 저게 어려운 국민들 다 물어봐요. 지금 말씀을 잘 하십시오. 무슨 이야기가 정말로. 나오고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사실도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유권자들이 그렇게 유권자들인데 호도를 합니까? 유권자들이 한번 물어봐야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는가. 김충구 후보님 측에서인데 물어보면 그런 답이 나오겠죠. 참. 자, 정말 유권자 모습 말씀하시는 게 유권자 모습 넘기고. 자, 저는 깨끗한 후보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곤란한 말씀을 하시네요. 뭐가 깨끗합니까? 제가 깨끗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덕성이 학력 허위 기재 근거 없는 도덕성이 문제고. 근거 없는 이야기로 하시는 거하고 돈을 뿌렸다는 거하고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학력 허위 기재도 문제고 전과 사실도 문제고. 정말로 이 부분은 정말 그런 첩보가 그런 소문이 지금 회귀하고 있는데도 본인만 지금 모른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소문을 가지고 그 전부 행정을 수사를 했습니까? 지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뒤로 갈수록 토론 분위기가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을 정리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김충규, 이선두 후보 순으로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6.13 지방선거는 우리 의령군이 존치하느냐, 아니면 행정 지도상에 없어지느냐,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것이냐, 미래 발전을 위한 과감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선거입니다. 이제 우리 의령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의령의 발전을 가로막는 금품 선거에 더 이상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제가 군수가 된다면은 제로 베이스에 출발하여 우리 의령을 근본부터 확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잘못된 간행을 하나하나 일소해서 국민의 속을 후련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 기호 1번 김충규, 저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자유한국당 이선두 후보 말씀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존경하는 어린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어제 경로당 한 곳을 들렀더니 할머니 한 분께서 아이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생이 많소 하시면서 저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어령발전 6대 공약과 마을 단위 풀뿌리 100대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공약사항은 임기 동안 하나하나 챙기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가 끝나면 무엇보다도 국민을 화합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깨끗한 군수, 일 많이 하는 군수로서 당당한 어령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기호 2번 이지선두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토론회 시작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한 후보의 연설 방송이 이어집니다. 기호 6번 무소속 한우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령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어령군수 후보 기호 6번 한우상입니다. 저는 후보 토론회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령군 선관위로부터 참여해달라는 통보가 없어 역시 선거에는 무소속의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설로서 저희 뜻을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어령군수 선거는 거짓말이 난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어령군수 선거는 비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어령군수 선거는 즐거운 축제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령의 어르신들을 만나면 옛날부터 선거에 출마할 때는 온갖 말 다 하더라. 어령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오랜 세월 같이 살아온 사람은 최소한 헛말은 안 하는 기라 하시던 어르신들의 말씀처럼 사랑과 정으로 온몸을 부대끼며 살아온 저 한우상은 토박이 어령인으로서 좋은 날, 굳은 날들을 같이 하면서 국민과 함께 살아왔고 남은 날 모두를 같이 살아갈 것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근본적으로 이해 못하는 사람이 군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선거 역시 행정대리인을 뽑는 선거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령은 허송 세월만 12년을 보냈습니다. 옛말에 불경사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령은 실수를 할 여유가 없습니다. 어령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만도 4년이란 시기간은 짧습니다. 저 한우상은 10년을 준비해 왔습니다. 어령 국민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하시어 기호 6번 저 한우상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것이 곧 어령을 확실히 발전시키는 길일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발표에 의하면 많은 자치단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 어령군이 그 1순위에 있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국민 모두는 우려와 위기의식으로 뭉쳐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오는 6.13 어령군수 선거는 어령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없어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선거이므로 국민 여러분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만이 우리 어령을 살리는 길임을 맹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 한우상 지난날 민선 3기 군수로 취임하자마자 불어닥친 악몽 같은 태풍 루사와 매미에도 좌절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울면서 피와 땀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고 중앙각 부처를 돌아다니며 노력한 결과 이제는 도민의 쉼터가 된 체육공원과 구름다리를 비롯하여 주공아파트, 부림상수원, 자굴산 순환도로, 강망우당 생가복원, 친환경 골프장, 어령신반 공설운동장, 짠디구장 등을 유치준공하는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린 국민 여러분,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첫째, 농업안정기금 1,500억을 조성하여 우리 군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전국 노인이 찾아와 관광과 숙박을 하며 내 노화 의료 진단은 물론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 크루즈행 노인복지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관내 고등학교에 공직 취업반을 만들어 취업에 관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넷째, 국가의 연구과제가 된 치매 예방과 내 노화 방지 연구센터 유치로 우리 군을 국가 주요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낙동강과 난강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한 전원주택지를 개발하여 인구 증가는 물론 건설 경기 활성화를 기하고, 여섯째, 서비스 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로 젊은이들이 찾아드는 어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숨은 힘은 다양한 상상력의 집합입니다. 떠나가는 우리 어령의 젊은 상상력은 어령의 자산입니다. 젊은이가 떠나면 자본과 지식이 유출되고 지역 경제가 와야 됩니다. 그 점을 외면했던 우리 어령은 지금 총체적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제라도 어령의 앞날에 푸른 신호등이 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령 국민은 좋은 어령에서 살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어령의 막혔던 숨통이 트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가슴도 시장의 경제도 이젠 푸른 신호등이 켜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지닌 힘으로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저 한우상은 어령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발전된 어령을 만들고자 합니다. 꽃들 키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살피고 농민의 마음으로 농업정책을 펼 것이며 일자리를 찾는 청년의 마음으로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오는 6월 13일은 기호 6번 무소속 한우상을 선택해서 한우상과 함께 확실히 발전된 어령, 희망찬 어령으로 만들어 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령 국민 여러분, 공천의 맹분이 후보자의 능력과 비례할까요? 당은 당리당략이 우선입니다. 다시 말해 후보자의 능력과는 무관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당리당략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된다면 어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당이라면 어느 당을 마다하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어령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령을 사랑합니다. 저는 어령 국민을 사랑합니다. 기호 6번 한우상을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BC 영남과 의령군 선거방송 토론회가 함께 마련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의령군수 후보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의령군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